안녕하세요. 주식 초보가 마음대로 연구하는 준박의 주식연구소입니다. 네, 1월 27일 수요일 오후 4시 1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네 번째 키워드인 음봉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 1월 21일 날 3연속 음봉이 발생됐던 종목 이렇게 10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오늘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이상 좀 장대 음봉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검색하게 된 기준은 상한가, 하한가 실시간 포착에서 하한가도 검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10% 이하, 10% 이하로 검색이 된 종목들을 지금 나열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장 막바지까지 확인했을 때는 디트리 BNT도 있어서 요거까지 지금 포함된 7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봉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주식 초보인 저도 제가 직접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오늘 어쨌든 가장 큰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하락을 했는지, 또 그러한 종목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혹은 호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찾아보고 분석해보고 좀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알아낸 결과치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분석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신규로 진입하시거나 투자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직접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드리는 정보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고수분들이 지식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다들 잘 한번 찾아보셔서 그런 것들을 쭉 검토해 보시고 투자 판단하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잘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트리 BNT입니다. 지트리 BNT는 제가 장중에 거의 끝나기 한 30분 전까지는 10% 이상 하락률이 있어갖고 제 목록에 추가했는데 마감은 9%로 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과는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트리 BNT가 지금 저도 이거를 찾다 보니까 보게 됐지만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큰 음봉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자, 일단 지트리 BNT 백신 및 전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안구건조증이란 신경영양성 각막염 등에 관련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좀 지트리 BNT가 제가 좀 알면 알수록 굉장히 뭔가 사연이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공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를 먼저 보게 되면 자, 1월 22일에 특징주 지트리 BNT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유통업체 선정에 강세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22일날 주가를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고가 33,050원 10%를 찍고 그대로 아래 꼬리 되고 내려왔어요. 이 정도 호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신 공급이나 이런 거가 이제 곧 오기 때문에 당장 바로 2월이든 바로 이제 확인이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호재가 나왔음에도 바로 급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쭉쭉 떨어졌고요. 어젠가 오늘 또 추가로 나온 공시는 뉴스는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91억 규모 백신 유통 관리 업무 위스탁 계약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26일에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장기 이평선까지 깨트리고 아예 내려갔고요. 거기다가 지금 전저점까지 지금 요런데 직전 전저점도 다 떨어뜨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직전 전저점이었다고 한다면 1차, 2차 그리고 3차까지도 왔어요. 3차까지도 와서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굉장히 코로나 때 회복을 했었던 주가까지도 지금 왔기 때문에 이거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호재가 나왔습니다.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중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좀 크게 더 나갔고요. 하지만 기관이 어제랑 오늘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투신, 그리고 연기금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취했습니다.
자, 22일부터죠. 22일이면 여기서부터인데 이때부터는 어떻습니까? 호재가 나왔을 때 개인들이 사기 시작했고 바로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죠. 그리고 다음날 개파락하니까 어떻습니까? 공포에 휩싸인 개인들이 또 팔았고요. 그때 외국인과 기관은 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떻습니까? 아주 약간의 갭상승을 했을 때 개인들은 또 엄청 많이 샀고 이제 여기가 저점이겠거니 하고서 샀을 거예요, 분명. 그랬을 때 기관이 그 물량을 야금야금 더 넘기게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 완전 거기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핀 격이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하락세가 지금 22일 고점 대비 여기까지 33%입니다. 여러분. 33%나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지면 거의 이제 주가 반토막 나는 거죠. 고점 대비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왜 호재가 나왔음에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느냐 봤더니 작년 12월 29일로 거슬러 갑니다. 작년 12월 29일로 거슬러 가면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있었어요. 이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양도인은 양원석, 양수인은 베이사이드 프라이빗 에쿼티 주식회사. 네, 이름이 어렵네요. 이렇게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예, 양수대금 보시면은 358억 원이에요. 358억 원. 이날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때 종가가 14% 상승을 했죠. 작년에 14% 상승을 해서 고점을 찍었을 때 이런 공시가 이렇게 어때요? 장 끝나고 나서 장 외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날 개파락을 하고 그대로 장대 음봉 맞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1월 초에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22일 날 백신 이제 운반 업체 선정으로 인해서 뚫는가 싶더니 그대로 꽂고 내려갔어요. 자, 거기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돈을 충당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이제 양원석 대표가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합니다. 30만 주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88억 원이에요. 요거를 이제 1월 29일까지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어제 공시에 2월 26일로 연기된 것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자, 대표가 자기 지분도 팔 거고요. 대주주도 바뀌게 되고요. 또한 호재가 나왔음에도 기관은 또 매도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안구건조증 치료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결과가 약간의 좀 실패했다라는 루머 같은 경우도 좀 떠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 기관의 입장에서 연기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위험 요소가 좀 많은 거죠. 불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변수가 많다. 예. G3BNT 이 종목에 대해서 이 회사의 변수가 최근에 너무 한 달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정상화돼서 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임상 실험들이 성공을 하면은 주가가 완전 엄청나게 급등을 하겠죠. 하지만 그거를 기대하고 지금 일단 가지고 있기에는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런 주가가 다시 이런 장기 이평선 쪽으로 회복을 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기도 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과연 어제랑 오늘 이제 매수한 개인들은 이제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하고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지금 역대급 거래대금 터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했는데 주가를 올리는 거는 개인이 올릴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요즘같이 유동성이 많은 개인의 자금이 많은 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주가는 개인들의 힘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여긴 또 시가총액이 6천억이 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회사는 개인이 주가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 아니면 또 제3의 세력이 들어와줘야만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런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저가가 22,000원인데 이게 코로나 때로 회귀한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죠. 코로나 막 급락했을 때 가격대로 회귀를 한 겁니다. 지금 이때 저점이 1350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회복했던 가격이 여기 22,000원대입니다. 여기입니다. 요 갭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요 갭까지 뚫고서. 네, 보시면은 이제 요런 갭은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한 이후에 급반등을 할 때 발생했던 갭을 중간중간에 메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캔들에서 요 갭을 터치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도 최악으로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큰 음봉이 나고 거래대금 역대급으로 터졌지만 만에 하나라도 요선 22,000원 부근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잘하면 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기업 자체가 가벼운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만 나와준다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는 회복해 줄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반대로 임상 실험이 좀 실패를 한다든지 또 추가적으로 대주주 이렇게 주식 처분을 추가로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안 좋은 공시들이 더 나오게 된다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갭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5,000원, 17,500원대까지도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여기까지. 주봉 캔들로 봤을 때는 여기를 맞네요. 예, 주봉 캔들에서도 요 2만원 부근까지는 일봉상에서는 한 22,000원 정도였고 주봉 캔들에서는 한 2만원 부근을 지지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월봉으로 갔을 때는 어떨까요? 네, 월봉에서도 일단은 오늘의 저점이 이제 이런 부분과 맞닿아 있고 이런 부분과 같이 좀 맞닿아 있어서 여기가 22,000원 구간이 좀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저도 지금 봤는데 여기 상장 초기의 고가였던 23,460원 지금 요 부분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쵸? 둘째 날 시가가 19,640원입니다. 19,640원 여기인데 거의 상장 초기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장 초기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라서 여기는 그래도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가능성을 두고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내일은 당분간은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손절은 잡고 들어가야겠죠. 이런 22,000원 이런 구간 혹은 아까 보여드렸던 상장 초기 가격 이런 부분을 깨트리면 손절해야겠다. 약간 이런 이제 기준 잡고 들어가 본다면은 한 번은 약간 도박성이 짙습니다만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4거래 연속으로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오랜 시간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서 산다라는 거는 이 안에서 이 하단부에서 잠깐씩 반등해줄 때 수익을 내는 구간이지 바로 여기서 샀다고 막 여기까지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를 제가 예상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그럼 재무 차트 한번 볼까요? G3BNT 재무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은 계속 마이너스여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네. 유보율은 이제 500%가 넘고요. 부채율은 이제 100%가 안 되고 이제 약 한 38%네요. 이런 거기 때문에 회사의 유동성 이제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이게 많아요. 이 지금 G3BNT가 국내 사모 12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채가 좀 많이 늘려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상환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하락세가 또 오겠죠.
부채가 좀 줄었지만 지금 최근에 어떻습니까? 계속 12 전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전환사치 전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이렇게 재무까지 살펴봤고요. 뭐 제가 봤을 때 뭐 추가 매수, 이게 저점일 수도 있고 한번 매수를 해서 살짝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어찌됐든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뭐 저와 같은 초보분들은 쉽지가 않겠죠. 뭐 저는 이제 테스트 담아서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한번 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한번 반등을 주고 다시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가격대였던 이런 일봉 차트 상에서의 22,000원 구간, 그리고 월봉에서 상장 초기 가격이었던 이런 19,600원, 시가가 17,500원이네요 17,500원에서 2만원 사이 이런 가격대를 얼마만큼 또 지지를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트랩 BNT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분간 이제 4거래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여기서 양봉이 장대 양봉이 하나만 나와준다고 하면 추가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으로서만 한번 나와주고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혹시라도 양봉 나오게 되면 가지고 계신 물량을 좀 덜어내신 편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0% 이상 음봉이 발생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고 또한 얼마만큼의 유용한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제가 직접 보유하고 있진 않아도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알아보다 보니까 정말 저한테 공부가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또 예측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맞으면 좋고 또 틀리면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잘못 판단했구나,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1월 20일 날 말씀드렸던 것들도 제가 이런 거를 지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어떤 거는 제가 말한 대로 가기도 하고 어떤 건 제가 말한 것과 반대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점진적으로 제가 이렇게 종목을 보는 눈과 분석하는 차트라든지 이런 여러 정황들을 따져봤을 때 어떻게 이제 이 주가에 대해서 흐름을 좀 더 알고 깨닫고 가는 실력이 조금씩 늘어갈 수 있다면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좀 소중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고 정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